여기 장애가 있는 딸과 함께 한국에 왔다가 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헝가리 엄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얼마 후 충격적인 상태로 발견된 딸의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하며 한국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헝가리 출신의 실비아라고 합니다. 학창시절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뒤부터 제 인생은 정말 엄청난 격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딸을 출산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지만 그녀가 자폐증을 가진 채 태어났음을 깨닫고 난 뒤부터는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우선 남편은 자폐아를 키울 수는 없다며 당장 버리자고 소리를 질러댔지만 저는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저희 곁을 떠나갔고 저는 자폐증을 가진 딸 마리를 홀로 키워야 했죠. 마리는 매우 착하고 온순했습니다. 폭력적인 성향도 전혀 없어서 특수학교도 잘 다녔죠. 그러나 문제는 마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자폐아가 마을에 있으면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고 동네 분위기가 흉흉해진다면서 저희를 배척하기 시작했거든요. 또한 짓궂은 동네 아이들은 마리에게 돌을 던진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하며 괴롭히기 일쑤였죠. 그렇게 저와 딸 모두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 알게 된 게 바로 한국이었어요. 자폐증을 앓고 있는 마리는 어느 한 가지에 꽂히면 엄청난 집착을 보이곤 하는데 특히나 산과 바다 등의 자연에 대한 집착이 조금 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유튜브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게 된 이후 그녀는 한국에 집착을 하며 한국만은 꼭 가보고 싶다며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죠. 사실 그녀는 폐쇄적인 공간에 대한 약간의 공포증이 있어서 비행기 타는 것을 그다지 내켜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에 그저 일시적으로 한국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몇 달 동안이나 계속해서 한국에 가고 싶다고 졸랐고 아무래도 마리의 한국에 대한 사랑은 진심인 것 같았죠. 결국 저는 그렇게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딸과의 해외여행을 가게 된 것입니다. 마리는 비행기 안에서 불안 증세를 보이며 약간의 소란을 일으키는 등 몇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나긴 했지만 아무튼 저희는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보기로 한국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몹시 잘 발달되어 있는 국가라서 차 없이도 어디든 여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마리가 언제 어디서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기에 약간의 긴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혼잡한 대중교통 안에서 마리의 불안 증세가 도진다면 상황이 매우 어려워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공항을 빠져나가려던 그때 저는 충격적인 장면 하나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웬 부스에 사람들이 모여있길래 가봤더니 그곳에서는 한국 여행의 필수적인 유심개통과 렌터카 대여 등의 서비스를 공항 측에서 직접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공항과 제휴된 검증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매우 저렴했고 렌터카 대여에 5분밖에 안 걸리는 놀라운 속도까지 자랑하고 있더군요. 사실 저는 이러한 한국의 모습에 약간의 황당한 감정마저 들었는데 헝가리에서 렌터카를 빌리려면 면허증과 범죄사실 기록 등 여러 문서 대조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최소 몇 주 전에는 미리 예약하는 게 필수거든요. 그만큼 헝가리는 디지털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죠. 심지어 헝가리에서는 범죄 문제도 매우 심각해서 렌터카 업체의 수 자체가 매우 적은 게 현실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에서는 공항에서부터 렌터카를 빌릴 수 있고 그것도 5분 만에 모든 과정이 처리될 수 있는 건지 저는 이걸 대체 믿어도 될까 싶어 갈팡질팡했습니다. 하지만 제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결국 마지못해 차를 둘러보기라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렌터카 서비스는 보면 볼수록 놀랍더라고요. 일단 공항 직원은 태블릿 PC 한 대를 건네더니 이내 이 모바일 창에서 대여할 차량을 선택하라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은 디지털 인프라가 매우 우수하게 자리 잡혀 있어서 직접 대면을 하지 않고도 렌터카 대여를 할 수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헝가리에서는 직접 렌터카 업체에 찾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즉석에서 흥정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한국은 수준 자체가 다른 모양이었죠. 그리고 저는 차량을 선택하면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바로 현대차가 한국의 브랜드였던 것을 마침내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헝가리에서 현대차의 위상은 대단합니다. 일단 내구성과 안정성 면에서 최고라고 볼 수 있고 기술력도 상당하기로 유명하죠.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헝가리의 중고차 시장은 거의 일본차가 지배하다시피 했지만 지금의 한국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는 그러한 일본 브랜드를 아득히 뛰어넘어 버린 상태인데요.
현재 헝가리의 고속도로에는 현대차 이외의 다른 차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사실만 봐도 한국이 얼마나 기술적으로 뛰어난지 알 수 있을 테죠. 저는 한국의 기술 강국의 면모를 확인한 이후 이 나라에 대한 엄청난 신뢰감이 들기 시작했고, 그렇게 현대차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저는 정말로 액정 스크린을 몇 번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렌트 신청을 마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직접 살펴본 렌터카는 약간의 흠집도 없이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저는 따로 확인할 것도 없이 매우 편하게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고속도로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도로 상태나 노면 표시 상태도 몹시 우수했고 영어 표지판도 잘 되어 있었는데요. 심지어 차량 내비게이션까지 각종 언어를 제공해줘서 저는 마치 헝가리에서 운전을 하는 듯 적응 과정을 거칠 필요조차 없이 편하게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한국에는 비싼 외제차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다는 건데요. 헝가리에서는 외제차라고 해봐야 스치기만 해도 파상풍에 걸릴 것 같은 무늬만 외제차와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고물깡통 외제차뿐이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경제 수준은 헝가리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지 도로에서조차 매우 놀라운 부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죠. 물론 도로를 따라 펼쳐진 풍경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마리는 그렇게나 꿈에 그리던 한국의 산들이 우거진 풍경을 보고 그저 넋을 놓고 바깥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대체 얼마나 한국이 마음에 들면 정말 눈 한 번을 깜빡이는 법 없이 풍경만 바라볼 수가 있을까? 저는 딸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해준 한국에 감사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참을 달리던 와중 배고파하는 마리를 위해 휴게소에서 정차하게 되었죠. 그런데 저는 이곳에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야외 주차장에 정차하고 있는 차들은 무슨 자신감인지 하나같이 번호판을 그대로 두고 볼일을 보고 있었거든요. 사실 이건 헝가리에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기에 저는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헝가리에서는 자동차의 번호판을 몰래 떼어가서 고물상에 팔아버리는 전문 직업까지 존재하는 상황이라 잠깐 정차할 때마저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두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헝가리 운전자들은 트렁크에 여분의 번호판 한두 개쯤은 필수적으로 구비해두고 있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번호판을 대놓고 드러내놓는 배짱을 보여준단 말인가요? 저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져서 마침 휴게소에서 볼일을 본 뒤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온 한국인 남성을 붙잡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러자 이 남성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듯 미간을 찌푸리더니 이내 영어를 사용하며 충격적인 대답을 건네오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그런 좀도둑 따위는 찾아볼 수 없어요. 이곳 차량들을 자세히 둘러보세요. 자신의 차량을 제대로 잠그지도 않고 화장실에 가는 사람부터 창문을 활짝 열고 가는 사람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죠. 한국인들은 원래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 사람들이니 안심하고 한국 여행을 즐기셔도 좋습니다. 그는 말을 끝마치고는 마리에게 미소를 보인 뒤 그대로 떠나버렸는데요. 그리고 그의 말대로 주변을 둘러보니 한국인들은 유럽에서 하면 3초 만에 모든 것을 털려버릴 배짱 좋은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아무도 그러한 보안이 취약한 상태의 차량을 노리지 않고 있더군요. 사실 자동차 번호판은 의외로 값이 꽤 나가서 헝가리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이러한 번호판을 훔치는 조직들이 들끓고 있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마치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청정구역처럼 한국인들은 충분히 훔칠 수 있는 상황에도 도덕성을 끝까지 지킨다는 점에 엄청난 존경심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 휴게소에서 배를 채운 뒤 목적지인 바다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바다는 정말 놀라웠어요. 헝가리는 내륙 국가라 바다를 볼 수 없고 그동안 마리는 바다를 그렇게나 좋아함에도 그저 호수를 구경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바다는 세계의 여러 유명한 바다와 비교했을 때도 전혀 꼴리지 않을 정도의 웅장함을 자랑했고 특히나 바다와 산과의 조화된 경치는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마리는 이러한 한국의 바다를 보고 특히나 깊은 감명을 받았는지 모래사장 위에 우두커니 서서 침까지 질질 흘려가며 바다를 바라보고만 있었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리의 모습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엔 조금 힘들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리는 고도에 집중을 할 때마다 침을 흘리는 습관이 있고 헝가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리를 따돌림시키고 모진 말을 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마리의 습관 때문이었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이러한 집중을 하는 마리의 모습을 보고도 전혀 이상하게 보지 않더군요. 애초에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저희가 뭘 하든 그렇게 신경 쓰지도 않았고 일부 한국인들은 집중을 하는 마리가 귀엽다는 듯 따뜻한 미소를 보내줬을 뿐
마리를 편견 섞인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덕분에 마리는 집중에 방해받지 않고 거의 1시간 동안이나 바다를 바라봤고 그제야 만족했다는 듯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리는 이내 어느 한 카페를 가리켰는데요. 그 2층 카페는 산과 바다의 경치를 동시에 느낄 수 있을 만한 최적의 장소처럼 보였고 마리는 정말로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머릿속에 영원히 담아갈 생각인 듯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리를 카페 테이블에 먼저 앉혔고 혹여라도 마리가 추울까봐 차 안에 있는 담요와 각종 물건을 챙긴 후에 다시 카페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글쎄 주위를 둘러봐도 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장애가 있어서 같은 헝가리 사람과도 소통이 불가능한 마리인데 외국에서 그녀를 잃어버리다니 이곳에서는 마리를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보였어요. 저는 그 즉시 카페 밖으로 뛰어나가 마리를 외치며 최선을 다해 그녀를 찾았지만 마리는 어디로 사라져버린 건지 저는 끝까지 그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동 납치가 아직까지도 성행하고 있는 헝가리에서 온 저였기에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고 이내 극도의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털썩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웬 한국인 한 명이 제게 다가오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봤던 분 같은데 혹시 아이를 찾고 계신 건가요? 아무래도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랬습니다. 남의 일에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한국인들은 그저 저희 모녀를 이미 봤음에도 혹여라도 시선이 부담될까 염려되어 저희를 못 본 채 해주는 배려를 베풀어 준 거였죠. 그렇게 저는 한국인 남성의 손에 이끌려 어디론가로 이동했고 이내 매우 깔끔해 보이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보게 된 장면에 저는 그만 울음이 터지고 말았죠. 왜냐하면 이곳은 미아보호소였고 마리는 언제 사귀었는지 한국인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있었거든요. 마리는 보호소 내의 로봇 물고기 움직이기 놀이나 어항에 담긴 진짜 물고기들을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헝가리에 있었을 때는 친구 한 명 없던 녀석인데 혼자 있은 지 얼마나 됐다고 친구까지 사귄 건지 저는 마리가 대견하면서도 편견을 갖지 않고 마리에게 손을 내밀어준 한국의 아이들에게 엄청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내 이곳을 관리하는 직원처럼 보이는 여성과 대화를 하게 되었죠. 그녀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혼자서 바다 근처를 배회하고 있던 마리를 한국의 아이들이 씩씩하게 이곳까지 데려다줬다는 놀라운 말을 건넸는데요. 알고 보니 마리와 함께 놀고 있는 아이들은 미아가 아니었음에도 한국인 부모들은 유사시를 대비하여 아이들에게 미아보호소의 위치를 전부 숙지시키기 때문에 아이들이 혼자 있는 마리를 미아보호소로 데려와 준 거였습니다. 그저 초등학생일 뿐인 아이들이 말이죠. 저는 한국 아이들의 높은 교육 수준에도 놀랐지만 이들의 따뜻한 마음씨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도움을 베풀 수가 있단 말인가요? 헝가리에서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만 받았던 말이지만 한국에서는 배려를 받는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었고 저는 마리에게 세상은 따뜻하다는 것을 알려준 한국인들에게 너무 감사해서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눈물을 삼키며 마리가 한국인 친구들과 재미있게 노는 장면을 계속해서 지켜봤는데요. 아이들은 서로 각자의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이상하리만큼 소통이 잘 되더라고요. 역시나 저희는 인간이라는 한 뿌리에서 나온 가족이며 인종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가 더불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던 거였습니다. 헝가리에서는 어른들조차 이러한 사실을 가르쳐주지 못했지만 한국에서는 아이들마저도 기꺼이 교훈을 준 것이죠. 아이들은 약 30분 정도를 함께 뛰어놀다가 이제는 자신들의 부모님 곁으로 돌아가야 할 때인지 서로 작별 인사를 한 뒤 사라져버렸는데요. 저는 편견의 시선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람들을 봐주는 한국이야말로 저희 가족이 진정으로 있어야 할 곳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경험을 통해 헝가리에서는 한국에서와 같은 경험을 절대로 하지 못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서 여러 믿기지 않는 소중한 경험을 한 뒤 일단은 다시 헝가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때도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죠. 일단 마리는 한국 여행을 하면서 항상 특정한 음료수를 가지고 다녔는데요. 이 음료수는 마리가 밀폐된 공간에 있어야 할 때 진정을 도와주곤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한국 공항에서 실수로 음료수를 기내에 반입하려고 함에도 한국인 공항 직원은 이러한 음료수 반입을 허가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액체는 기내 반입이 안 되지 않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런데 한국인 직원은 충격적인 대답을 건네더라고요. 네, 원칙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자폐증 환자를 위한 음료수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거든요. 조금 전에 따님과의 대화를 통해 상황을 확인했고, 이 음료는 기내에 반입해도 좋습니다. 이건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일처리였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헝가리 공항에서는 음료수를 보자마자 제가 보는 앞에서 폐기 처분해버렸거든요. 그들은 공항 규정은커녕 상황을 알아볼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죠. 그런데 어떻게 한국인 직원들은 놀랍도록 친절한 서비스와 철두철미한 일처리 능력을 자랑할 수가 있는지, 아무래도 이 나라는 정말로 헝가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선진국인 듯 싶었습니다. 음료수 덕분에 마리는 전과는 달리 헝가리까지 가는 장거리 비행을 무사히 이겨낼 수 있었고, 저는 현재 한국에서의 놀라운 기억들을 간직하며 한국으로의 기술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한국은 제 능력을 필요로 할 것이고, 마리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과 관심이 꼭 필요하거든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